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구호고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73년생 박희진입니다. 솔직히 제가 청년은 아닙니다. 예? 그 짝이 청년이 아니요? 예, 서울에서는 만 29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청년으로 만들어줘 볼게. 어떡해요? 경북 예천이나 예. 봉화로 다 이사를 가. 갑자기요? 왜요? 그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49세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73년생이라고 그랬지요? 예. 소띠. 숫대. 소띠가 글로 이사를 가면은 단 한 3년 정도? 그 정도 청년으로 이제 사는겨. 지자체마다 청년의 정의가 다른가 봐요. 그러면은 청춘을 되찾으려면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유 그냥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냥 이것들이 돌고도 앉았어. 내가 합천의 청년회장이야. 아니, 저 실례지만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올해 73. 저 박언니 너는 우리 동네 오면은 20살 꽃띠야. 그럼 동희 작가는요? 동이는 이제 영유아. 애기. 그렇지, 제 접종해야 돼. 그 1차 접종 그거 뭐야? 그 수준이지. 예. 복의 맨발의 청춘. 청춘에 한번 방점을 찍어가지고. 청춘, 청년. 네, 지자체마다 청년의 정의가 다 다르네요. 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서울, 경기, 울산, 세종은 청년의 나이를 만 2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북, 전북, 전남은 만 39가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 청년 회장님은 실제로 연세가 73이시래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경북 예천과 봉화구는 만 49가지 청년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랑 칠수 씨가 거기를 가면 이제 몇 년간은 저희가 이제 청년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젊은 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 그러나 무슨 법적인 어떤 근거 제도 무슨 이런 수치 중요하겠습니까? 그치. 마음을 청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겠죠. 청년들이 진행하고 청년들이 듣는 방송 구호고쇼. 오늘도 생방송으로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겠어요? 아니 그러게요. 저 칠수 씨하고 제일 첫 만남이 한 이제 거의 거슬러 가면 19년 전 정도 되잖아요. 18년? 아닌가? 아니죠. 그 정도?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횟수는 21년 전이죠. 그쵸.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99년도에 그랬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나 지금 보나. 오공화국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나 그때 보나 어쨌든 말투나 마인드, 생각 이런 건 우리 똑같아요. 바뀌지 그럼요, 않고. 그럼요. 예, 아직도. 근데 우리 생각이더라. 철이 없어. 그래가지고 간 수치 괜찮아? 아니야, 힘들어. 자, 박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 있으시면 네. 보내주시면. 제발.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 상황도 괜찮고요. 예, 사시는 이야기 그때그때 문자로 재밌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출석 있다 좀 불러드릴 텐데요. TBS 교통통신원 이경님의 의견이 요 일리 있어요. 뭔데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할 바에야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청년으로 하자. 나 청년.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그래 오지도 않는 님을 기다리기만 하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이제 나도 남정네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글도 좀 쓰고 뭐 하는 겨? 어우 깜짝이야. 있으면 좀 기척이라도 해라. 정수남점이야말로 체면이라도 좀 챙겨. 응? 그 뻣뻣한 점털은 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씹으려? 그건 제가 뭐에 열중하면 점토를 잡아당기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리. 몰라서 그러나 생각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이 뭐 그렇게 열중을 한다는 게. 저도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 뇌의 생녀, 이 이너 뷰티를 위해서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질까 합니다. 글? 네.
뭔 글? 제가 나쁜 놈들을 제압하는 장면을 속담처럼 짧은 글귀로 표현하고 싶어요. 잠깐만, 이미 글귀가 떠올랐어. 들어보실래요? 씹으려 봐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 왜 그래? 어머머, 왜 그래? 표절. 어?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한 유명한 말 아니여. 그걸 우주다 씹으려? 아, 그런가? 이런. 아, 어쩐지 글귀가 너무 이렇게 파바박 떠올랐어. 기억력은 있는 편이라고 봐야지. 그래도 너무 실망하긴 일이다. 원래 모방이라는 게 창작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그치. 그거를 어, 살짝 이렇게 틀어봐. 알았어. 틀어볼게. 예. 나비처럼 날아서 바늘처럼 쏜다? 에이, 임팩트가 없잖아 뭔가. 그러면 나비처럼 날아서 독침처럼 쏜다? 에이, 이게 바늘이나 독침이나지. 뭔가 좀 더 풍자적이면서도 머릿속에 한번 들으면 콱 들어와 백히는 그런 말 없어? 베큐는 거? 좀 해봐.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한번 해줘봐요. 그렇지, 그걸 기다렸지.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그래야지요. 자, 들어봐. 글귀란 이렇게 짓는겨. 나비처럼 날아서 고위공직자들 황제 접종 받듯이 쏜다. 기가 막히잖아. 그게 무슨 소리? 소문 못 들었시오? 이거야말로 시적절한 풍자가 가미된 어마어마한 장문이요. 응. 고위공직자들이 응.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도 아니면서 즉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응. 무료로 백신을 맞았다는겨. 그것도 보건소 지발로 간 것도 아니야. 집무실이나 회의실로다가 보건소장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거기서 백신을 때려받았다는겨. 아니 그러면 명백한 그게 불법인데. 그러니까 말이요. 이게 얼마나 개탄을 노르셔. 그리고 이제 글귀 얘기가 우리 이제 오늘 주제잖아. 글귀라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뭐 왜? 진심 어린 분노를 담고 그래야 응? 사람들 맴에 팍 베끼는 법이요. 시 적절해야 되고. 봐. 나비처럼 날아서 고위공직자들 황제 접종 맡듯이 쏜다. 얼마나 풍자적이요. 예. 감사. 풍자. 종삼점이 내 얘기 안 듣고 우주 가려고 그래?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황제 접종을 맡고 있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박정숙이가 아니지. 이놈을 내가 빨리 혼내줘야지. 역시 이거 봐. 글귀를 기가 막히게 지어가지고 이제 들이대니까 어. 정두삼점이도 이렇게 훅 빠져들어가고 행동으로 옮기잖아. 네, 이놈들을 당장 찾아가서 나비처럼 날아서 고위공직자들 황제 접종 맡듯이 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할 건 하고 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뭐지? 내가 전 버튼을 나비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또 날아가지고 고위공직자를 한 점 맡듯이 살포시 눌러줄 테니까 멘트를 하고 가. 알았어. 자, 나른다 나비처럼 기가 막히다. 자, 한다. 강원도 원주시의 보건소장이 직접 시청으로 가서 시의원들에게 이른바 황제 접종을 해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거기다가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만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는 거는 명백한 세금 도둑질이죠. 아니 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지? 잘한다. 그렇지. 됐어. 이제 여기까지. 노래 전 버튼도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근데 고위공직자들 황제 내가 접종 맡듯이 눌러. 왜? 지구력이 떨어지나 잠깐 이 날개가 못 내려간다. 안 날라져. 왜? 생쇼로 지가 날로 내가 날라서 해준다니까. 참 이기적이다. 내가 이런 애드립을 치면은 좀 받아주지? 이 기적이야 이게. 알았어? 알리 있나 내 마음을 알리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세끼 푹 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다니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 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행사 있냐? 오늘은 나만 있어. 또 너만? 뭔 행사길래 또 너만 섭외했을까? 자동차 행사. 어? 난 거기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맡았어. 크기는 딱인데. 그래서 갈치바늘만 키로 반짝이는 옷을 입었냐? 번쩍번쩍 네가 진짜 뚝딱. 좋다고 반짝반짝 하고 있을 때요. 매니저가 돼갖고 소속 가수라고 한가 있는 거 행사 시간 말라고 입술까지 바짝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자동차 행사면 당연히 나를 섭외해야지.
나가 살아있는 자동차 백과사전인데. 나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저기 홍반장 할머니 계시니 할머니에게 여쭤봐. 비켜봐 할머니 지 거인이라. 알아. 딸이 너는 그래. 왜 자꾸 부르도 안 했는데 갑툭튀를 한다냐? 오늘 자동차 행사 하신다면서요. 자동차 행사는 지를 부르셨어야죠. 아니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냐? 에? 주차 타워요. 주차 타워 역할은 제 대한민국 아니지 인류역 사상 최고요. 서울 시내 차란 차는 다 같이 한 몸으로 수용이 가능하단께 한꺼번에 수천 대를 주차를 한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고자고 싸우면은 한 경기도 차까지도 전부 거시기 할 그래. 걸. 네 사이즈로는 그럴 수는 있다고 내가 이해는 하나 주차 타워 역할은 이미 섭외가 되었어. 누구를? 아니 누가 남의 길을 기구리 장대어 27척 장신이 또 있어? 있어. 배칠수. 배치수 요즘 자꾸 배치수가 자꾸 걸리네. 걔가 되었어. 또 배치수. 아니 배치수 걔가 솔직히 말이야 주차 타워 스케일은 아니죠. 그냥 캣타워랑은 몰라도. 대신에 배칠수는 주차 타워 역할 하면서 세차도 같이 해준다 가더만. 봐봐라 시방도 저기서 좋다고 아주 그냥 몸이 나 저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다. 차 미쳤네, 닦고 있네. 미쳤어, 차 닦고 있어. 저것은 상도덕이 아니지. 연예인 행사 약속적인 역할만 해야지. 저라고 차까지 닦아도 저거는 저 아니지. 야 가만 있어봐. 내가 브리핑을 해줄까? 배칠수에 대해서. 원래 차 닦는 게 일이네요. 교통방송에도 차 닦으려고 일찍 다니잖아. 무다냐 하고 보고 있으면 차 닦고 자빠졌어. 지 차를 닦고 또 닦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마도 배칠수 차는 나중에 너무 지차 닦아고 달아 없어질 것이다. 그럼 잘 들었고요. 할머니. 걔가 그러더라고. 지는- 일찍 와. 그럼 뭐 발레 파킹 행사라도 한번 하게 해주시죠. 오늘 같이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스틱 운전까지 잘하잖아요. 야! 너 시방 잠깐만 뭐라 그랬지? 수칙 운전까지 잘하자네요. 야! 스틱이 무엇이냐 스틱이 그거 일본 소트를 말이야. 하여간에 너는 행사장에 의심도 하지 아니, 마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아니 게야. 할머니 그것이 아니고 야 할머니. 칠수야 고마 닦으라. 야 발 컸다 달어. 웜에. 잘가 거인아. 나는 사이드 미러 하러 갈게. 나만 또 잘린 거요? 아니 잠깐만 가지 말아봐야 스틱이 영어 아니요? 일본에 들어온 말이요. 뭐 이거 나한테 상황을 모르겠다. 너 있잖아. 어 그거 배칠수한테 싫어! 물어보도록. 나도 자존심이란 거 있지. 그 인간한테 절대로 안 물어봐 내가. 그럼 오늘도 고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스틱이란 말은 일본어의 잔재로 지양해야 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스틱, 이 스틱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플라스틱, 2번 스티로폼, 3번 수동 변속기.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 무료. 심수동 심수봉 사랑밖엔 난 몰라. 애쓴다. 정말 애썼어.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차례대로 나와주세요. 너는 누구세요? 이걸로 좀 다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저요.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김술래라고 합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보려 기별. 어머 좀 너무했다. 내가 봐도 음악 컷. 보스의 쌈딱 보쌈. 예, 언저리죠. 예 목요일 뻘전 시작할게요. 어제가 임시국회 첫날이었는데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어요. 예산안 통과 후에 이 후폭풍이 참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야당은요 어제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중단한 지 2주 만입니다.
우리 황 대표님 삭발하시고 단식하시고 무기한 농성까지 하시네. 이번에 진짜 분통 터져서 더 강력한 투사가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상당히 강경해졌는데 근데 모든 분들이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뉴스 화면 보니까 의원들이 뭐 다 있진 않던데 뭐 찍을 때 잠깐 자리를 비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협상할 생각은 안 해요? 분위기가 뭐 어떤 거예요, 사실? 네네네. 심원내 대표는 협상할 생각은 있다고 하셨지만요. 정부 여당이 그렇게 날치기로 예산안 통과시키고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죠. 솔직히 보련 멘붕이에요.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일야당을 배제하고 그래 했잖아요. 예,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예산안 통과시킨 날 현장은 참 아수라장이었죠. 그래서 거기 계셨던 이분이 한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세너님은 없습니까? 그런 거 앞에 마이크 테스트.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날 보여준 일야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제1야당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치졸하고 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내내 고성을 지르며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야당의 직무유기로 4+1에서 마련된 예산안입니다. 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 센 언니 말씀드립니다. 뭐, 예, 잠깐만요. 잘 들었어요. 직무유기요? 지나가는 들깨도 웃겠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개그 콤비예요? 들깨가 웃는 거예요? 좀 미리 예고 좀 하고 해요. 웃기라도 하게 좀. 하나도 안 웃기네. 아무튼 여당 입장에서도 일야당을 빼고 예산안 통과시킨 거 사실 부담이고요. 이건 없던 일이니까. 선거법까지 일야당을 빼고 처리한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여당에선 연동형 비례제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언니 불가능하죠? 우리 황 대표님이 무기한 농성하시는데 씨알도 안 먹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협상이 안 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1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그 전에 16일이 선거법 통과 디데이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부터 상정을 하게 될 텐데 필리버스터 신청할 거예요. 당연하죠. 가만. 그다음 15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니까 16일. 오, 디데이 맞네. 그 계산이죠. 그렇죠. 저희도 다 알아요. 예산안 통과 때 4+1 협의 체제에 당했는데 또 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규탄대회도 연다면서요. 아마도 무더기 수정법안 제출과 뭐 의원직 총사퇴 얘기까지도 나오는 모양인데 실리적으로 그쪽 뭐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원킴 예결위원장이요. 이번에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책임론까지 얘기한 건데요. 근데 재원김 의원 본인은 막상 예산안 많이 땄던데 109억인가 뭐였던데. 참 타이밍 못 맞추네. 사실이에요. 그게.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많이 챙겼어요. 야, 참 보면 대단해요. 예결위 간사 맡은 여당의 해철 전 의원은 52억 원인가 뭐 이렇게 되고 4+1 협의체 관영김 의원은 25억 원. 또 일야당도 많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비난을 했으면서 뒤로는 스피디하게 실속들 챙기셨죠. 지금 얘기 나왔던 예결위 재원김 의원 109억 원, 일야당 예결위 간사 종배 의원 역시 뭐 상당한 액수를 그렇게 했고. 실세들은 이럴 예. 때 알아본다니까요. 예결위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네요. 예, 그랬다니까요. 참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참 놀라는 거예요. 역시 다르네 이러는 거지. 아무튼 이젠 극적으로 협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야당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빅딜을 하자. 이렇게 뭐 의견도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아마도 내일 본회의 직전까지 그 물밑 협상 여기 아마 치열하게 되리라
예, 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까지 그냥 날치기로 하면 정부 여당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국민들이 돌아설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나저나 어제 일야당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일명 뭐 조국형 범죄라고 하면서 그게 보면 뭐 맞지도 않아 보면. 근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을 괜히 뭐 소환해 갖고 갖다 붙였던데요. 뭐 일야당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아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갑자기? 와, 두 분 오늘 얘기하는데? 변 씹은 표정. 와, 대박. 자, 예, 그 기준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4대 분야 부적격자, 즉 입시, 채용, 병역, 국적 관련 부적격자고요.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국민정서 부적격자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사회적 무리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그 등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네요. 흔들흔들흔들흔들. 언니는 불합리한 언행 이 부분에서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저도 좀 발견한 예. 것 같은데. 예. 난 그때 내 당에서 징계를 이미 먹었어. 나는 끝난 거야. 예, 관자놀이의 식은땀 지금 뚝 떨어지는데. 예, 나도 봤어. 땀이에요? 봤어. 예, 알았고요. 또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만 받아도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머 생각해요? 봐봐. 김이 어머 김 의원님 왜 떨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버려 결백해요. 그럴 만도 해. 아니 보령 갖고 그렇게 따질 거면은 뭐 나 대표 원적 출사력 자녀 입시 문제 그거는 또 아유 어떻게 됐어. 되는 거야? 나 대표는 아니라고 이미 했어. 그래서 총선 기획단에서 나 대표는 해당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그렇게 말하면 보령도 아니에요.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뭘 그래. 뭘 애매하긴 따지고 해요. 그려. 예, 그만하시고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이 구체적 판단을 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딱 내세울 때는 굉장히 엄격한 걸 내세웁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 근데 강제 조사 권한 없다는 이유면 넘어가. 엄격하게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는 애매한. 그죠? 자세한 비리를 더 이상 어떻게 찾겠냐고요. 이런 게 참 웃긴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 그럼 우리 당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당한 60명도 다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건가? 그럴 순 없지. 말도 안 되지.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난 힘원내 대표로 바뀌면서 충진 위원님들이 좀 힘을 받을 줄 알았는데. 두 분 진정하세요. 왜 이렇게 아닙니다. 손들을 떨어? 추워요. 갑자기 추워서 그래요. 울지 마. 정신 사나우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유리 상자. 빨리. 월요일에게 유리한 상자를 좀 유리상자로 유리한 상자가 아니라 유리 상자. 네. 유리 상자 울면 안 돼. 음. 잘 들었고요. 오늘 퀴즈 내드린 이게 오늘 아마 스틱. 모르시는 어떤 분들 많을걸요. 스틱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 순화라는 것보다도 이게 좀 아예 이거 그렇지 맞지 순화 맞는데 순화어. 이게 어. 일본에서 하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하고만 이렇게 얘기하지 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하여튼 1번 플라스틱, 2번 스티로폼, 3번 수동 변속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네, 샵 해야 되는 거죠.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TBS 앱 무료. 네,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저 스틱 아직까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저는 그걸로 면허 땄잖아요. 사용하지 않아야죠.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네, 그 저기 와 교통정보 빨리 가라.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부터 네, 알아봅니다. 이주혜 리포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답자 발표할까요? 발표해드릴게요. 먼저 정답. 예, 3번 수동 기어 레버예요. 스틱은 이제 수동 변속기를 뜻하는 그러니까 매뉴얼 시프트 레버. 시프트 레버를 이제 이게 자동 기어에서도 움직이는 건 다 시프트 레버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매뉴얼 시프트 레버를 일본 사람들이 이게 스틱처럼 생겼으니까 막대기처럼 생겼으니까 스틱이라고 명명한 게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하고 일본 여기만 묘하게 그렇구나. 스틱이다 하거든요. 네. 수동 변속기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문명숙님 3312 2353 5220 4644 8006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노래 준비해봤거든요. 자, 우연희 씨 노래 자, 길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 박언니와 고민 상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많이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네. 참여해 주십시오.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0125-0215님이 신청하셨네요. 이소라. 안녕하세요. 직접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느낌 그대로. 안녕하세요. 설석입니다. 설석 씨요? 아니야.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호리호리한 식바라이 박사예요. 시끌벅적 야단법석 마음이 들썩 고민들아 이리 와라. 뭐든지 다 해결해줄게요. 아싸 짜자자잔잔 원숭이다 모시야 올라간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치고 안개 올리지 말아라. 원숭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뒷골을 살피며 그렇지. 좋아 좋아 알았어, 좋아. 그래, 알았어. 하고 되게- 싶은 거 다 해. 길게 하셨었구나. 뒤에 많이 있네. 그래, 이 박사 오빠야 하고 싶은 건 다 해. 됐어, 가셨어요, 됐어, 가셨어. 네, 됐어. 자, 어서 오세요. 박언니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언니고요. 저는 알바생 배칠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왜 이래? 불안하게 뭐 하는 거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말은 내가 들을게요. 속담책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더니 그거 외웠냐? 참 이 말 와닿더라. 그래도 이거 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없다. 갈수록 태산이다. 저 남자 갖고야 말겠어. 그림의 떡. 됐고, 어허이. 이런 거는 안 써줘도 바로바로 한단 말이야. 일장춘몽. 이열치열.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제발. 어디로 보내면 되죠? 이세상 씨를 10번 찍어서 저승으로 보냈다는 저승사자. 이 세상을 10번 찍어서 저승으로 보냈다는 과유불급. 자, 자, 문자번호 샵 0951번, 되게 짧은 건 똑똑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무식해.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이번 참에 회원가입하셔서 꾸준히 이용해 주시죠. 그래요. 왔어. 왔어. 불안불안하다. 0492번입니다. 오늘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박언니의 통통 튀는 매력에 푹 빠진 애청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나게 한번 연주해 주실래요? 윤수일의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 또 있던데. 알았어. 하라고 한 것만 해. 알았어. 나 그럼 이거 하나만 애들이 추면 안 돼? 몇 평짜리 아파트를 원하세요? 왜냐 평수에 따라서 이 리듬이 달라져서 그래. 그래요? 그럼. 넓은 게 빨라 아니면 어떻게?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복층. 이건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웅장하다 확실히.
복층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복층 아파트에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랬네. 이게 사실은 악보 없이 뒷부분을 내가 치다 보니까 부실 공사네요. 아파트가 왠지 부실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 아파트에 투자 안 사요. 하지 마. 서아빠 조설님 아파트가 방정맞군. 내기 속의 TBS님 왜 말 없는 반주에 빵빵 터져야 하나 미치겠네. 연습 좀 해올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저기 대본 없이 아니 악보 없이 이렇게 뒤에 얘기해서 좀 그랬어요. 인정. 부실공사 7342님 오늘 피아노 칠수가 치는 거지. 뭐 이런 거. 야, 이 정도면 뭐. 왔어? 연주 코너마저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여러분 제발 저 좀 믿어주시고요. 이제 가요 가. 여러분 저기 가. 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잘 한번 해볼게요. 왔어? 아니 근데 오긴 왔니 문자가? 왔어요. 아유, 좀 다른 연주를 좀 해줘요. 어차피 뭔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김현경 씨, 10년째 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차가 그냥 잘 굴러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을 만나서 골프를 치러 갔거든요. 골프장 도착했는데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서 백을 못 꺼냈어요. 정말 황당하고 난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자. 당신의 와이프 기계 잘 만져. 와이프 의심해봐. 손재주 좋다. 골프 치러 가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손재주 좋은 여자야. 잘 생각해봐. 갑자기 왜 고장이 났을까? 다음. 근데 이분 여자분 같은데요. 김현경. 예. 7173. 우리 딸이랑 밥 먹으러 가면요. 음식 사진 찍느라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런 딸 어떻게 해야 해요? 자, 요즘에 딸뿐만이 아니라 요즘 SNS에 사진 올리느라고 뭐 일명 허세샷이라고 하죠. 허세샷. 네, 오늘 뭐 이런 거 먹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올려서 좋아요, 어머어머 이런 거 이제 듣고 싶어서 많이들 올려요. 그 뭐 SNS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 하지만 이 딸아이의 요즘 세상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 트렌드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음식 사진 찍고 이러면 아 요즘 애들과 잘 어울리고 있구나 우리 딸이 그냥 트렌드한 삶을 살고 있구나.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딸이라고 예 그냥 그 지 나이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SNS 좀 얘기 나와서 문득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남녀 각각 공이 같은데요.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저쪽에서도 허풍 나도 허풍 그래, 돈도 허세, 놓고 허세. 내 거가 허풍인 건 잊어먹고 저쪽의 허풍은 믿고 와서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 상대한테 스트레스 주고. SNS 세상도 같아요. 그 어떻게 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이 서로들 사진을 경쟁을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닌 것인데. 맞아.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내 것도 조금은 과장되어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보이는 것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칠수야, 나도 네 얘기 들으니까 SNS 들어가서 한 3-4장 내려야 되겠다. 그 허세사진 몇 개 있거든. 그거 얘기야. 난 아는데. 거짓말 친 건 아닌데. 빌린 거잖아. 다음. 지옷도 아니면서 5175번입니다. 박 언니 정말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모임원들과 밥 먹고 노래방을 갔는데요. 제가 예약한 노래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회원 중 한 명이 계속 우선 예약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제 차례가 돼서 노래 부르려고 이제 하잖아요. 지가 마이크 들고 끼어들어. 아하. 따지고 싶었으나 저보다 한 살 많고 3년 정도 고참이라 꾹꾹 참았네요. 저 진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자, 몇 가지만 제가 뭐 취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화음을 넣어 그 사람이. 늙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스타일이. 늙는 자, 그럼 하이라이터 부분에 지가 더 크게 불러? 그런 스타일 같아. 내가 봐도. 자, 마지막 질문할게요. 노래방 돈 지가 내? 그건 모르겠네. 아니잖아. 돈 낸 사람이 갑이야. 자, 5275님. 그 노래방 안에 마이크가 만약에 3개 있었잖아. 3개를 스카치 테이프로 다 똘똘 뭉쳐. 투명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로. 자,
쫙 붙여가지고 아니면 뭐 귀에다 하나 걸든지. 그 원래 그 예전에 지금은 좀 그런 풍경이 없는데 예전에 그 장터에 가면 뭐 파시는 분들이 마이크 3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잖아. 그거 자, 예. 오이치로님 마이크 다 써. 그리고 무선 예약을 못 누르게 그 사람을 묶어놓고 자 이게 무슨 오늘 뭐다? 이상한 데로 가는 노래방은 돈 낸 사람이 갑이다. 마음대로 호령하세요. 호령해. 회비에서 내는 데네요. 그래. 자 상대분 다시 해주세요. 뒤에 몇 개 남았지? 두 개. 아우 많이 남았네. 자 가자 다음. 전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 같은데 보니까. 아니야. 0309 회사 후배가 어제 과음을 했는지 오전 내내 해롱해롱해요. 술 냄새도 나고 이해는 하지만 업무에 집중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해. 지금 할까요? 내일 할까요? 아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못할 거면요 내일도 못하세요. 그렇지 내일은 다 안 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잘못을 하신 분들 사과는 어떻게 알아? 즉시. 즉시 웬만하면 빠르게. 왜냐하면 네. 그게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상당히 관계가 뗀뗀해집니다. 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나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지. 예 당장 right now. 내일 얘기하면요 뒤끝 있는 사람 돼버려. 그렇지.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바로 정말 얘기하세요. 제곱디다. 이거는 이 박언니와 배칠수의 경험이에요. 그냥 맞아요. 바로바로 해버려. 그 자리에 바로바로 해보고. 아 마음 편해 그게. 그렇게 해야지. 자. 책방마녀님 내일 회사 송년회가 있어 멋 좀 내고 싶은데 요새 날씨 춥잖아요. 내복을 입지 않니 스타일이 영 안 살고 그렇다고 청바지 하나만 딱 입으려니 춥고 한 패션하는 박언니 팁 좀 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만남인데 모임인데 아이고 멋 내세요. 내복이 웬 말인가? 그건 피지컬이 안 살아. 나 멋 부리다가 죽었던 사람이야. 잠깐만. 죽은 적도 있어. 못 부리다가? 그렇지 한 2번 정도 죽은 적 있어. 그럼 우리 귀신 보나 지금? 그렇지 우리가? 난 목숨이 4개니까. 나는 박언니는 목숨이 4개예요. 2개 남았구나. 2개 남았어요. 올겨울에 한번 먼데다 얼어 죽을 건가? 하지 마. 그만해. 뭘 고만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았어. 진지하게 해줄게. 뭐라고요, 그럼? 책방마녀 언니 조금 추워도 멋내자. 왜냐하면 이런 날이 없잖아. 1년에 몇 번밖에 없고 모임이고 하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멋을 내고 딱 가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내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 제가 아 얘는 멋있어졌다. 예쁘다 오늘. 아 이러면 하루 종일 자존감 올라가요. 근데 제가 알바생이자 보조 입장에서 균형적인 입장에서 반대 의견 하나 내도 될까요? 내봐 무섭다. 제가 이제 그 보시다시피 저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겁내 좀 가볍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추워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군복무 시절 그 내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있지? 불구하고 그 군복 그 평소에 이제 입는 거 한해 이제 하나 그거만 입었어 겨울에. 하루는 혹한기 훈련이었어요. 혹한기 훈련 갔는데 고민을 했어. 내복을 입을까 안 입을까. 근데 체면이 나 하면 이병장 한겨울에도 이거 하나만 입는데. 그래서 갔지? 안 입었어. 멋을 냈지? 멋을 냈어. 오른쪽 무릎 동상 걸렸어. 아이 진짜요. 지금도 아이, 그러니까. 간지러. 지금도 가려워 아니, 무릎이. 알았어. 칠수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멋 내면 병 걸려요. 그거는 훈련이었고 이분은 또 따뜻한 곳에 가고 착석해서 앉아고 뭐 먹잖아. 푹 맞아. 아이 가만 있어봐.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고. 입 돌아가요. 아, 구한화사. 가만 있어봐. 자 저기 어디 이렇게 착석하셔고 뭐 드실 거 아니야. 그럼 열도 나고. 이거 쪼그라드는 거. 이러자. 좀 오케이. 쪼그라드는데. 예. 자 이러자. 자 다시 가자. 그래, 다시 해. 자. 안에 옷을 조금 멋을 내자. 안에? 안 옷. 아. 어. 실내가 이제 벗을 이렇게. 실내에서 벗을 때 딱 멋낸 느낌. 그리고 바깥을 엄청 따스운 거 있지. 롱패딩 같은 거 따뜻하게 입고 실내에 딱 착석해서 얘들아 뭐 좀 먹을까? 뭐 음식 같은 게 들어가니까 조금 덥네 하고 딱 벗으실 때 그때 멋이 딱 풍기는 옷을 괜찮다. 입자. 최고의. 됐다. 그렇게 됐다. 됐다. 빨리 끝내자. 됐다. 빨리 끝내자. 빨리 가자, 끝내자. 가자 이제 그만하자. 자, 고민 답방송 빨리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우리 0309번 회사 후배가 과음하고 술 냄새가 풍기고 이거 진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내일 할까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싸이 right now. 당장 말해야 돼요. 당장 right now. 주변에 동료들 선배들이 다 그 술 냄새 맡고 있을 거고 그럼. 저 애저러지 하고 다들 부글부글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제 아직 안 갔어. 아니 아직 안 갔어. 갔어요. 예. 뭐든지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저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요. 교통정보 좀 바로. 이제 일까지 하고 제가 갈게요. 예, 서울시내 예. 아이고 이름 예쁘네. 이주혜 언니. 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 기름 램프와 정릉 램프 사이 3차로에서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은 여전히 홍제 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 목동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있었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만 이 사고 여파가 이어지면서 목동교 위로 상위 2개 차로가 정체가 심합니다. 잠실권에서는 송파대로 잠실역 사거리에서 송파지하차도 쪽 석촌역 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에서 하위차로 막고 건물 신축 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 전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정보였습니다. 네, 이 시간이 뭐 아무리 없을지언정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문자 의견 주시면 한번 오늘 공론을 한번. 바람 따라 구름 따라님. 동료가 화장실을 문 열고 나오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꽝 부딪혀서 아파했습니다. 네. 동료는 뭐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하다라고 했고 부딪힌 사람은 사과를 못 들었다며 뒤따라오며 따지더니 어머. 나중엔 여기저기 다니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폐주 화장실 안쪽에서는 문 밖에 누가 있는지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 말이죠. 나가기 전에 저 나가요. 네, 여보세요. 나가요. 화장실 문 열려요. 비켜주세요. 이래야 그럴 됩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 구조에서. 자, 그러니까 안의 상황에서는 밖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확 열었는데. 네. 그럴 여러분의 수 토론의 있죠. 장을 저희가 그냥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징벌 스릴러 신과 함께. 내 속지 잡아진 거 매우 답답한 거 답답한 대왕님 거. 오늘은 또 어떤 잡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치사한 것이 줬다 뺏는 거요. 무슨 알지? 말인지 알겠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30만 원 기초연금을 주지만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게 문제였더랬죠. 참말로 생계수단이 없어가지고 생계급여 50만 원 겨우 받아서 그 돈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들이 37만 명에 달하는지 그 노인들이 30만 원 기초연금 받게 되면 그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생계급여 50만 원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게 구조가 말이 막걸리가 장난해? 그래서 저 벌써 2년째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들에게는 1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번에도 또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 국회 이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곳이냐? 저는 그야말로 그 빈층인데 이 양반들이 기초연금도 못 받게 이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손을 안 쓰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얼른 저 잡아와야겠어요. 빨리 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요. 현몽 실세. 아니 여기 어딥니까? 어디긴 어디냐? 여긴 저승. 난 염라대왕이여. 인사해라. 그럼 이거 소문으로만 듣던 현몽? 너 국회에서도 하도 잡혀본 적이 많아서 어제 소문이 쫙 나는갑다. 잠깐만 거기 잡혀갔다 오면 완전 재수 온 붙는다고 하던데. 아니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잘못 없어요. 됐죠? 들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들 10만 원 지원금 주기로 한 거 왜 또 예산에 반영 안 했냐? 그 얘기예요? 난 또 뭐라고. 워낙 돈 들어갈 때가 한 군데가 뭐 아니어서 말이죠. 그냥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암만 돈 들어갈 때 많다 해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전기세, 수도세 방세 내고 그러고 나면 겨우 10만 원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는 노인들한테 그렇지. 한 달에 10만 원 씩도 지원해줄 돈도 없냐?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하지만요. 37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3,651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일단 제껴야 돼요.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두 몇 명이냐? 보자. 광역의원 786명,
기초원 2,894명, 토탈 3,680명 정도입니다. 네. 그럼 그들 1인당 책정된 그 해외 연수비라고 있지? 그것이 1인당 얼마씩이냐? 아유, 그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대충 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너희들 국회의원 해외 시찰비는 1년에 얼마냐? 의원당 1년에 2차례니까 2천만 원씩 잡혀 있죠. 1천만 원씩. 영수증도 안 남겨도 된다는 국회의원 특활비라는 것은 얼마냐? 특활비 1년에 60억? 유류비도 매달 110만 원씩 받고 국고로 예. 차량 유지비로도 매달 35만 8천 원씩 받아 챙기고 그지? 예. 그런 예산은 냅두고 가난한 노인들 10만 원씩 주는 예산은 제꼈다. 아, 저희가 맨날 받는 건데. 줬다 뺏으면 빈정 상하죠. 차렷! 차렷! 무슨 말이야 방구에 확 예산 없다 징징대면서 이거를 지었고 쓸데없는 조형물 세우고 한 것은 그런 예산을 5억씩 정해가지고 자랑지르고 받아왔다고 돈 따왔다고 자랑지르고. 아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만 미워하세요? 혹시 조상 중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왜 맨날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 미워하는 거야? 말하는 싸가지하고 참 이걸 확. 잠깐만요. 이번에 세비 올리려다 안 올린 거 모르세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다가 눈물을 머금고 동결했어요. 이쯤 되면 칭찬해주고 국민들 모두 박수쳐주고 감동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결했다? 예. 동결해서 한 달에 얼마씩이냐? 1265만 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국민 1인당 GDP 기준으로요. 전 세계 5위예요. 일반 국민들보다 4배를 많이 받는 건데 이거 한 뭐 대여섯 배쯤 받아갖고 1등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좀 더 올려줘요. 닥쳐라! 고양 거사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고도 뼈를 깎는 고통 운운하면서 국민들 속을 확 뒤집어뒀냐? 저거 좀 확 철판 쪽에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럴까? 뒤져볼까? 어휴 아니야 확 튀겨볼까? 힘쓰지 마세요. 배차삭 빨리 컴이요. 빨리 불러보러. 아이고 열받아.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성 일도 없는 저 죄인에게 빨리빨리 저주 내려요. 알겠습니다. 명받들어 수행하겠사옵니다. 서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항상 도외시하고서도 반성 없는 죄인은 듣거라. 일단 국민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돈이 뭔지 아느냐? 바로 니들이 받아가는 세비야, 세비. 아이고, 세비 꼴랑 얼마나 된다고 난리들이야? 쓸데없는 해외 출장비, 자동 삭감, 특활비 폐지, 보좌관 인원수 줄이고 그 돈 모두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자동 입금. 아니, 그런 거면 입금 넘어갔어. 뭐야? 우리는 그딴 뭐 통과시키지 않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여긴 저승이야. 넘어갔어.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법보다 가장 더 무섭다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거야. 아니, 저기 그런 의미에서 너도 초등학생 평균 용돈이라는 한 달 2만 원, 그 2만 원을 세비로 받게 될 것이다. 나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여보세요. 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국민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며. 그리고 그 돈도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무조건 일당제야. 회의 성실하게 참석하고 하루 8시간 충실히 근무해야 그 일당 나가는 거야. 정말 일 안 하지? 미치겠네. 무조건 무노동 무임금. 에이, 정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따가운 정도가 아닐 텐데 좀. 겁나 독하네. 독하네. 야 기름감에 지수를 번지 점프를 해봤어. 아니 보셨어요? 번지 점프 동시에 공중 3바퀴 돈 다음에 지가 반 튼 거 봤어? 반층 봤지. 운동선수인가? 내가 10점 들었잖아. 야 운동신경 있네. 아니 노래를 좀 거시기가 쓰겠다. 애드립 참 많다 그러네요. 이성규? 그 참 말 맞네. 화창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 쇼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자, 오늘 우사의 주제는 이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김민순 씨의 사연입니다. 네, 이사 사연 오늘까지만 받을 거고요. 다음 주 주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입니다. 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얘기는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예, 저도 예를 들면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크리스마스 보내셨죠? 그럼요. 2회 보냈습니다. 2회. 아이고 2회씩이나. 네, 특식 나와요. 사단장님 이름 써 있는 빵 나오고. 그렇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성격이 좋으면 이제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고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따라. 그거 모아서 제가 먹고 그렇게 좀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침착하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크리스마스 얘기 뭐든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오감만족 한국 오리협회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어서와 오리고기 세트. 네. 아이 그래. 생전 음성이었고요.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오늘 없어요. 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없어요. 안 좋은 이게 예로 안 좋은 예입니다. 안 좋은 예로 그게 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본 안 봐요. 네,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벌써 이 동네 온 지도 15년이 지났네요. 이사 온 첫날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 정신없어. 아유, 얘들아, 뛰지 마. 이건 어떠 둘까요? 네네네, 이쪽 방에 놔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뛰지 말아요. 밑에서 올라와. 자 여기가 대박이다. 안녕. 여기 내가 먼저쯤 했어. 싫어. 다들 스탑. 거기는 엄마 연구소야. 우리 엄마 맞아요? 갑자기 이상해졌어. 뭘 연구한다는 거지? 네,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개구쟁이 두 아들까지 어찌나 정신없게 구는지 애들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형 일로 와봐. 아우, 일로 얘들아, 뛰면 안 돼요. 아, 여보, 그걸 그렇게 끌어당기면 어떡해. 아유, 첫날부터 밑에서 정말 올라오겠네 정말. 야, 다들 까치발 들고 빨리 걸어. 까치발. 까치발을 들어도 시끄러운 왕발의 소유자 우리 아들들. 어찌됐건 그렇게 정신없이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올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형 나 따라와봐. 따라보라니까. 같이 가. 얘들아 그거 뛰지 말라니까 그래. 그만 좀 뛰어. 조용히. 누구지? 잠시만요. 이사 오셨나 봐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밖에서 애들 소리가 들려서 왔어요. 네, 애가 둘째고 큰 애도 있어요. 야,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애들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큰애는 중학생이에요? 아니요. 걔도 초등학생이에요. 애가 주름이 자글자글. 어머. 그렇구나. 저희 애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공부하는데 방해됐겠네. 아휴. 그렇게 갑자기 집에 찾아온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사 첫날 정신없고 엄청 바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보다 어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볼 사이기에 계속 서서 대화를 나눴죠. 이 동네가 교육률이 높아요. 아,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들 일찍 시키고 그러더라고. 네, 안 그래도 그런 얘긴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건 공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틈틈이 써줘야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성함이? 안녕하세요. 이름을 함부로 물어봐 초면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엄마 혼자라기 힘들지. 네. 특히 초등학생 남자애 둘이면 더더욱 그렇고. 네, 흔히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들 교육 얘기, 뭐 동네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어째 듣다 보니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좋은 학원이라도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에이, 있어요? 학원 말고 얘기를 뭐 들었어?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영어 책 CD예요. 예. 시리즈로 있는데 난이도도 나눠도 있고요. 동요도 불러주고
고학년을 위한 문법 설명 파트까지 있는 완벽한 그런 예.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뭐라고요? 이번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밑에 사시는 분 아니셨어요? 밑에 살면 어떻고 위에 살면 어떻고 다른 동네 살면 또 어떻습니까? 어머. 좋은 건 나눠야죠. 이 영어책 정말 너무 잘 나왔고요. 오늘 선택하시면 아니. 지금 20% DC 오늘까지거든요. 판매자세요? 저도 사실 고객이 다 아니, 판매자가 그게 된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13주 먼저 구매하셨는데 잠깐만 들어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어지러워요. 아니 내 다리가 하나 들어갔잖아. 네. 알고 보니 이분 밑에 집에 사는 분이 아니라요. 아이들 영어 교재 팔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시는 이제 방판. 이사 때문에 열어놓은 문 사이로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걸 들을 정신은 아니었는데 한참 동안 서서 대화를 나눴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상한 동네에서 만난 첫 이웃과의 대화는 이러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책 덕분에 영어가 튀었거든요. I'm a boy, you are a girl. 저는 이미 튀었어요. Many are always turning around. I'm so tired of hearing sound. Darling was so good to me, and I was a fool for you. Yesterday, oh my You did- 커피 소년 영어. 영어. 중간엔 약간 예전에 EOS 와우. EOS의 넌 남이 아냐 느낌도 나고 저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유로 테크노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뭔가 반전 있는 노래인데요. 예. 아우 잘 들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냥 반 영업 능력이 최고네요. 이제 이분 칭찬해 주셨어요. 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기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놓으시면 이번에 오늘까지 결정해 주시면 20% DC가 하필 오늘까지 12월 12일까지 아니 가격은 비싼데 주시는 사은품이 반찬통 3개예요? 반찬통의 크기를 봐. 내가 들어가잖아. 허언증까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기회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 문을 두드린 자만이 뭐 그 문을 열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 학창 시절에 네. 그 약간 뭐에 홀려가지고 책을 이제 파는 거 그거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친구랑 둘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쳐준 기술 중에 하나가 경험 많이 했어. 기술 중에 하나가 왼쪽 다리 우선 넣어라. 어, 다리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라. 왜요? 넣으면 한국 사람들이 정이 또 있잖아요. 넣은 다리를 아, 다시 꺼내진 않아.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들어가 설명할 때 너의 모든 영혼을 쏟아내라. 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다음 주는요 우사히 크리스마스에 관한 추억 얘기 좀 전해주세요. 글재주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모사꾼 우리 김동희 작가가 아름답게 구성해 줄 겁니다. 네. 편안하게 참여들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교통정보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중간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 대체적인 이거는 이래요. 뭐 왜 이렇게 가까이 달라붙어 있어? 좀 떨어져 있어야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천천히 열었어야지. 밖으로 열리는 문이면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문이 잘못했다고요? 네, CSC님은 문이 잘못했네 뭐 그러셨는데 자 어쨌든 그때 상대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라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문의- 싸움이라는 건 참 그쵸? 문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안으로 열리게 해놨으면 됐을 텐데 그쵸? 너무 좁은 경우엔 또 못 그러니까. 자 연말이고요 모임 많으실 때 이런 자잘한 싸움들 생깁니다. 맞아요. 예 그냥 좀 양보하세요. 약간 좀 흥분한 상태 술 한잔 거치신 다음엔 그래. 이런 작은 게 싸움이 되기 큰 때문에 싸움을 번져요. 저희가 오늘부터 정리드릴 화장실 싸움 하나 막아드리겠습니다. 네. 널찍이 멀리 서 계세요. 참으세요. 화장실 가지 마시고. 자 서울 시내 빨리 가. 어디 가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최국 팬 님께서 일하느라 이제야 라디오 틀었네요. 아쉽네요.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아직 안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게 먼저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김경래 PD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저거? 기다리세요. 박주연의 고령 끝곡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 오시고요. 이제 하세요. 아까 했으면 됐죠. 그거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허리케인 출격.